씨. 죄송해요. 이런 꼴이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아유, 더러워 죽겠네. 형님 오셨습니다. 양반댁 안방 마님이 아픈 집에 찾아온 손님은 기녀였다. 무슨 일일까? 막동이라옵니다. 기생이 만나러 온 사람은 뜻밖의 남편이 아니라 병든 아내였는데 깨끗한 천과 뜨거운 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네. 마비로 삐뚤어진 마님의 얼굴을 매만지기 시작하는 기녀 막동. 왜 의원도 아닌 기녀에게 환자를 맡긴 걸까? 막동은 자리를 뜨지 않고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는데 며칠 후 아니 이게 정말 보고도 못 믿겠네. 미천한 재주나마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특별한 재능을 가진 기생 막동. 그녀의 남다른 인생 이야기가 시작된다. 막동아, 오늘 중요한 날인 거 알지? 제대로 좀 부탁해. 아, 그럼요 언니. 재솜씨 아시잖아요. 그런다고 거무죽죽하던 얼굴색이 나아지겠니? 야, 모르는 소리 마. 이래봬도 막동이 손이 약손이라고. 웬만한 의원들보다 낫다니까. 아이고 시원해. 근데 이번에 오신 호남감사 양반이 주상전하 총애를 받는 공신이라면서요? 됐어요. 그러니까 팔 접히는 거 아니겠어? 혹시 알아? 첩실이라도 삼아줄지. 한양에서 난다긴다 하는 기생들만 봤을 텐데 우리 같은 기생들이 눈에나 찰까나 모르지. 얘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너무 나대지는 말고 넌 그냥 자리나 채워. 알았지? 야, 가자. 어떻게든 눈에 띄어야 하는 자리. 막동의 계획은 뭘까? 기생들이 앞다투어 잘 보이려 하는 인물은 호남감사 한부림이었다. 호남감사께 인사 여쭙니다. 매양이라옵니다. 애심이라옵니다. 너 차림이 그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막동이라옵니다. 강렬한 첫인상을 넘긴 막동은 계획대로 한부림의 눈에 드는데 한데 너는 왜 꾸미질 않고 나온 것이냐?
화려하고 향기 짙은 꽃이야 질리도록 보셨을 텐데 나리의 눈에 띄려면 색다른 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 막동아. 여기어를 눌러주면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나리께서는 한참을 더 하셔야 합니다. 나리! 한양에서 인편에 서철이 왔습니다. 서철? 무슨 서찰입니까? 내가 곧 대선 자리 오를 것 같다는구나. 그럼 이제 나리 한양에 가시는 거예요? 아니, 집안 관리 단속하는 대사원이 광기를 막 자기 마음대로 데려가도 되는 거야? 한양에 가시면 첩실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조하셨어요. 말도 안 돼. 광기가 어떻게 지 맘대로 여길 뜨니? 얘 막둥아, 너 김치국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내가 가나 못 가나 내기할까요? 막둥아! 막둥아 큰일 났어. 대사원 날이 오늘 아침 일찍 떠나셨대. 네? 얼마 후 막동은 한부림을 만나기 위해 한양에 있는 그의 집으로 찾아온다. 니시오 대군. 이댁 나리마님을 뵙고자 전주에서 온 기생 막동이라 합니다. 막동이고 끝동이고 우리 나리가 아무나 막 만나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니 그만 가시오. 그럼 언제 들어오시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려주시오. 저녁이나 돼야 대청하시네. 첩실로 삼아주겠다는 한부림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막동. 그런데 막동이 죄인이 되어 잡혀가고 말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멋대로 도망친 관기 주제. 감히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을?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누굴 끌어들여 누명을 씌우려는 게야? 믿어주십시오. 대사원 나리께서 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독하는 대사원께서 너 같은 지방 관계를 마음대로 빼내오실 리가 없다. 자칫하면 파직을 당할 일이거늘. 대사원 나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대사원 나리의 호패가 그 증거입니다. 이것을 제게 주시면서 한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내 인연! 어패를 네가 훔쳤구나.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한부림과 막동. 어떻게 된 일일까? 한양에 가면 이쁘고 이쁜 기생들이 셀 수 없이 많을 텐데 저 같은 건 금방 잊어버릴 거잖아요. 하하, 어쩌면 내 말을 믿어줄꼬.
이호패면 내 약조를 믿겠느냐? 내 평생 널 옆에 둘 것이다. 나리. 그래. 이별을 아쉬워하는 막동에게 한부림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이었다. 그제서야 배신당한 걸 알게 된 막동. 네가 이호패를 어찌 훔쳤는지 모르지만 난 내게 그런 약조 따위 한 일이 없다. 여봐라, 도망친 광기다. 인연을 다시 광기로 내치거라. 예. 막동은 다시 관기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데 너는 왜 그리 죽을 상이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기녀. 막동은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는데 나으리, 다리를 좀 잡아주십시오. 막동의 행동을 유심히 보는 이가 있었다. 여보게, 거기 누구 없어? 의원을 좀 불러주시오. 언니, 정신 차려. 언니!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막동은 뜻밖의 제안을 받는다. 어떠냐? 나와 같이 가겠느냐? 저는 관기로 메인 몸입니다. 어찌 저 같은 결과를.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무슨 제안일까? 얼마 후 막동은 입궐을 하게 되는데 왔느냐? 네.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았구나. 아니 저것이 어찌 여기를? 글쎄, 내 몸을 보이기 싫다는데 그러는구나. 막동을 데려온 사람은 어의 허도였다. 오늘은 제 대신 마마를 살필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가 막동을 부른 데는 사정이 있었다. 태종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병이 들어 진맥을 하게 된 어의 허도.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신장이 약해 붓고 다리가 아프신 겁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으냐? 당약만으로는 어렵고 침을 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다리인지라. 안 된다. 어찌 내가 사내에게 다리를 내보일 수 있겠느냐. 송구하옵니다. 어이가 직접 할 수 없는 진찰을 막동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내게 어찌 뛰느냐? 급한데 느려졌다. 급해졌다옵니다. 마마의 혀를 살펴보아라. 색이 어떠하냐? 하얀 백태가 끼어 있습니다. 배꼽 옆을 눌러보아라. 의녀 제도가 생기기 이전 여인들은 남자에게 몸을 보일 수 없어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이가 많았다. 의녀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했던 허도. 그래, 의녀를 들여 효빈을 돌보게 하겠다고. 그러하옵니다. 그래서 어이는 기생 따위를 궁해들인 것이요.
전하, 어이가 천하디 천한 광기를 데려와 감히 효비마마를 진맥했다옵니다. 어이와 그 광기를 엄히 벌하여 주십시오. 전하, 의술에 소질이 있어 보여 데려온 것뿐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의녀를 뽑아야 한다면 관기나 감비들 중 똑똑한 아이들을 가려서 뽑아야 할 터 그 출신이 기세인 것이 문제가 될런지요. 어이의 말이 일리가 있지만 일단 이번 효빈의 치료를 지켜보고 의녀 일을 결정하도록 하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상황이 못마땅했던 한보림. 얼마 후 여기까지 쫓아올 줄이야. 그때 너를 고의하게 놔준 게 문제였다.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물꼬를 내서라도 쫓아 보냈어야 했는데 내 마음이 약해 화근 덩어리를 여기까지 불러들였어. 나리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나리께서도 더 이상 저를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뭐라? 네가 지금 날 겁박하는 거냐? 네 깎았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 요절 낼 수 있으니. 대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아이가 버릇이 없어 잠시 훈계를 한 것이오. 주상 전하께서 총애하시는 효비마마의 아기가 막동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조심하셔야지요. 어디 두고 봅시다. 효비 마마의 병을 못 고칠 때 어이도 각오하는 게 좋을게요. 과연 막동은 의녀가 될 수 있을까?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막동. 허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의술을 배우기 시작한다. 막동은 어이를 대신하기 위해 맥경, 침구 등 전문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얼마 후 준비됐느냐? 드디어 막동이 효빈을 치료하게 됐다. 네, 분부 내려주십시오. 음릉천에 침을 넣거라. 음릉천은 무릎에서 손가락 2개만큼 아래 움푹 들어간 곳. 어이 허도의 지시에 따라 호궁의 다리에 침을 놓게 된 막동. 이번엔 삼음교다. 복사뼈 위쪽으로 한치 위. 삼음교. 삼왕결에 놓아라. 무릎과 서해부 사이의 중간. 삼왕혈. 그때였다.
막동이 놓는 침을 맞다 기절한 효빈. 과연 막동의 운명은? 마마, 정신 차리옵소서. 효빈 마마께 없어 혼절하셨습니다. 뭐야? 그것 보십시오, 전하. 말도 안 되는 기생을 데려다 은혈을 만드니 뭐니 하더니. 전하, 허도와 기생을 잡아가두시고 엄히 벌하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대로 마마를 두고 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어서 데려가 하옥시켜라! 예! 멈추시오! 마마께서 깨어나시오. 막동이 찾으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막동. 그날 이후 막동은 정식으로 궁에 머물며 의녀로서 일을 하게 된다. 다리 쪽에 쌓인 탁한 피가 신장에 쌓이는 걸 막는 탕약입니다. 붓기가 내리고 편안해지실 겁니다. 네 덕이 크다. 전하께서도 아주 기뻐하고 계신다. 막동아, 고맙다. 지방 관기였던 막동은 그렇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의녀가 되고 그 재능을 인정받아갔다. 정식으로 의녀 제도가 도입되면서 막동은 조선 초기 의료기관이었던 재생원에 소속돼 환자들을 돌보게 된다.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막동. 그녀는 진정한 의술에 눈을 떠가고 있었다. 그 후 막동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여의라 불리게 된다. 몇 년 후 병을 얻어 관직에서 물러난 한부림. 날이 시중 드는 사람들도 없는데 이렇게 싸지끼시면 어쩝니까요? 오지 말래도 이러다 죽으면 그만인 것을. 마님도 첩실들도 다 떠나고 저마저 없으면 어쩌려고요? 가족에게서마저 버림받은 한부림의 소식은 막동에게까지 전해졌다. 네가 왜 여길? 막동은 왜 한부림을 다시 찾았을까? 뜻밖에도 막동은 병든 한부림을 그가 죽을 때까지 보살폈다. 넌 내가 원망스럽지 않은 것이냐? 널 한양으로 불러놓고 도둑 취급까지 한나다. 그뿐입니까? 거래선 절 내쫓기 위해서 별수를 다 쓰셨죠. 한데 왜 그러느냐 말이다. 세웅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리가 절 내치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제가 있겠습니까? 그걸 그리 생각하기로 한 것이냐? 그렇게 날 용서한다고? 제가 감히 뭘 용서하고 말고가 있겠습니까? 저도 제 욕심 때문에 나리께 다가갔고 그 욕심 때문에 나리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천하게나마 의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픈 사람 그냥 보고 못 지나치는 거라 생각하십시오. 진짜 의원이 됐구나. 고맙고 기특하고 미안하구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한부림과 막동의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조선전기 태종 때입니다. 그때에는 조선이 유교 윤리 규범을 강조하면서 남녀 유별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가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 결과 양반집 부녀자들은 남자 의원에게는 진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도라는 관리가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궁궐에서 일하는 여자아이 10명을 뽑아서 의술을 가르쳐 이들을 치료하게 하자라고 건의를 했던 것이죠. 이에 왕은 그 건의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의녀제도의 시초가 됩니다. 그런데 의녀들이 모두 노비 출신이다 보니까 의녀의 사회적 지위는 높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연산군 때에는 의녀들을 연회에 불러서 악기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하지만 의녀 제도의 탄생으로 인해 조선시대 때에는 많은 여성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의녀 제도의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씨. 하여간 붕 떠가지고. 야야야야. 아줌마. 오늘 아줌마가 해. 아씨, 많이면 홀몸도 아니신가? 너 내 방 청소 다 했니? 너 먼지 한 톨이라도 없으면 너는 아씨. 아줌마, 나를 딸같이 생각한다면서? 근데 그 배아라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이건 뭐 닦아주겠지? 아? 그럴 리가 있겠느냐. 닦아주고 말고. 아버지의 첫 무적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연희 때문에 두 사람 사이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연속이었다. 얼굴만큼이나 발도 아주 곱구나. 헌데 성깔은 어쩜 이리도 지랄 맞는지. 내가 기생질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년이야. 네가 무서워서 참고 있는 줄 알아? 너만 시집가면 이 집 재산 모두 내 자식 것이 될 텐데 이깟건 못 참을까? 천하의 앙큼한 년 같으니라고. 무서가 괜찮은 것이냐? 아, 대감님. 무슨 또 왜 이리? 아버지! 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을 괴롭힐 것이야? 아버지, 이 여자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머니한테 이 여자라니! 내가 널 그리 가르쳤느냐? 너같이 버르장말이 없는 딸이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두렵다, 두려워! 아버지. 자,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
그로부터 며칠 후 대감님 없이 어떻게 일주일이나 견딘단 말입니까? 내 한양 가서 어여쁜 놀이기를 사오겠느니라. 곧 혼례도 앞두고 있으니 소란 비우지 말고 얌전히 있거라. 네. 과거 시험 감독차 한양으로 떠나게 된 유인홍. 마당새야, 가자. 집안엔 냉랭한 기운이 감돌게 되는데 대감 마님도 없는데 무슨 사달이 나진 않을지 참. 우린 그냥 잠자코 있자고. 막창이 너. 예? 내 방도 따라. 예, 아씨. 결벽증에 단단히 걸린 연희로 인해 여종 막장은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엎드려. 예? 이리 와서 엎드리라고. 예. 연희는 과연 무엇을 하려는 걸까? 세상에. 아가씨, 괜찮으세요? 야, 핥어. 너 때문에 이 흉측한 것들 내가 다 들이마실 뻔했으니까 네가 다 먹으라고. 얼른 먹어! 막장아, 앉아 뭐 하는 거야? 아씨, 어찌 이곳에? 막장이는 내가 심부름을 보내 내일이나 돼야 돌아올 테니 걱정 말거라. 예? 내가 초예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혼례를 앞둔 김도령이 아니라 대산이 너야. 그러니 가까이 와보거라. 아씨, 왜 이러십니까? 아씨,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 소리 지른다. 비밀로 해줄 테니 이리 와보거라. 예비는 어찌하라고 내가 들어왔습니다 말이야. 연희야. 놀랍게도 사망한 채로 발견된 연희. 그녀의 사인은 다름 아닌 자살이었다. 근데 좀 이상하질 않느냐? 무엇이 말이옵니까? 자살했다는 시체에 피가 없질 않느냐? 어찌? 이 죽음은 분명 자살이 아니야. 조선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희아 씨 사망 사건. 혈흔 없는 시체의 잔혹한 비밀이 지금 시작된다. 연희가 사망하고 난 며칠 후 연희와 함께 살던 이들은 모두 의금부로 끌려오고 마는데 하루아침에 딸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우리들을 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이오? 대개 집안 사람들은 모두 가두라는 어명이 있었으니 순순히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오. 어명이요? 유인홍 대감만 나를 따르시오.
전하, 초계군수 유인홍 들었사옵니다. 연산군이 유인홍을 직접 만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하, 이리 와서 함께. 예. 그래, 딸을 잃어 얼마나 상심이 큰가. 네. 소인은 왜? 그 신하의 말을 듣자 하니 자네의 딸 시체 주변과 옷가지에 피 묻은 흔적이 전혀 없다 하여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말이지. 그것이 우리 연희가 어릴 적부터 어찌나 깔꿈을 떨었는지 하루에도 12번씩 옷을 갈아입던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분명 옷에 피가 묻은 것이 싫어 천을 목과 온몸에 감싸고 칼을 찔렀을 겁니다. 연희야, 연희야, 목 주변에 피가 흥건히 묻어있는 천이 둘러져 있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연희야, 전하. 스스로 목을 찌른다는 것이 그 사내도 하기 힘든 일인데 왜 하필 목이었을까? 혼례를 앞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소인의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방에서 나온 칼도 소인이 사위에게 주려고 사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이만 나가보게나. 예, 전하. 연희의 죽음이 석연치 않음을 느낀 연산군. 그러니까 다들 자살이 분명하다 진술하였다. 예, 전하. 서로 짝이라도 한 듯 입을 맞추니 어찌할 방도가. 그리고 죽은 유인홍의 딸이 몸종을 흠모해 몹쓸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아내인 여정도 마음고생이 심했나 보던데. 척과 유인홍의 딸은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을 테고. 예, 마을 사람들 말로는 둘 다 성질이 불과 불이었다 합니다. 범인은 저 안에 있어. 연산군은 연희의 죽음이 분명 타살일 거라 확신했는데 며칠 후 급기야 연희의 집을 직접 찾아간 연산군. 열거라. 석연치 않은 사건의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 이곳이 유인홍과 그의 첩이 쓰던 방이옵니다. 이 방은 깔끔한 걸 보니까 결벽증이 있다던 딸의 방인가 보구만. 예, 전하. 칼로 자결을 했는데 목을 맨 것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없는 깨끗한 현장은 소신도 처음이옵니다. 여기서 죽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테지. 예? 부부지간이라던 종놈의 방은 어디 있느냐? 저 뒤쪽입니다. 이곳이 종들의 방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부인 대산과 막장이 쓰던 방까지 확인하고 돌아서려던 그때 분명 다른 방엔 호롱이 다 하나씩 있었는데 왜 하필 종의 방에 호롱이 3개나 있는 것일까? 놀랍게도 벽에 혈흔이 남아있었던 것. 지금 당장 대산이 그놈부터 끌고 오거라. 소희를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소희를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니놈 방에만 유독 호롱불이 많던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니놈이 숨기려 했던 피는 도대체 누구의 것이냔 말이다. 니놈이 대답을 못하니 니 철을 불러야겠구나. 아씨는 소희를 죽였사옵니다. 연희를 죽였다 자백한 대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결국 유인홍의 종놈이 차명에 처해졌다는구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차명에 처해졌다는 종놈이 혹시 제 서명입니까? 대산의 사망 소식에 모두가 충격에 사로잡히고 마는데 어명이다. 지금 당장 모두 끌어내요. 끌고 가거라. 예. 일어나. 대산아! 대산아! 죽은 대산이 유인홍 자네의 딸을 죽였다 실토하였네. 도대체 왜 딸의 죽음을 자살로 덮으려 해 이를 이리로 만든 것이냐? 그것이 아씨는 제가 죽였으니까요. 네가 왜 유인홍의 딸을 죽인 것이야? 이 사람이 아씨를 죽이라 시켰습니다. 연희를 죽인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얜 일하다 말고 어디 간 거야? 유인홍이 한양으로 떠나고 난 며칠 후 안방마님 방엔 왜... 마님, 막장에도 이제 애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이 아이도 우리 아이이지 않느냐. 우리 아기가 아비의 손길을 그리워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야, 너 뭐해? 아씨. 네,
밤에 적적해서 그러니 대감께서 돌아오시기 전까지 아주 꿀값들을 떨고 있네. 니들 딱 걸렸어. 그렇게 무적과 대산의 사통 사실이 연희에게까지 알려지며 사태는 심각해지는데 대산이 너 나가 있어. 막장아. 빨리 안 나가! 아무리 천한 노비라지만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데 마님께서 심승만도 못한 주제에 인간의 도리라. 마님! 대감께서 돌아오시기 전 연히 그것을 죽이거라. 예? 그리하면 대산이와 너의 노비 문서를 태워주마. 뱃속에 있는 자식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날 밤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 늙은 여우보다 못한 게 뭐... 대산아! 대산아! 뭐야? 걘 또 어디 간 거야? 대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얌전히 굴었어야지. 잠깐 이러지 마.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거 우리 아버지가 알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결국 무적과 막장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이고 만 것이다. 잠시 후 아무리 박터지게 싸웠어도 부부는 한 입을 더 꽂아야 안 됐어. 제발 용서해줘야 할 텐데. 박장아! 아저씨가 대체 왜... 대산아, 마님께서 우리 노비 문서 태워주신다고 하셨어. 이제 우리 아이는 노비가 아니야. 야,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말해봐! 연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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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왜 이러는 것이냐? 연희야. 연희야. 유인홍이 예정보다 일찍 집에 당도하며 큰 난관에 봉착하고만 무적. 그녀에겐 이 상황을 수습할 대책이 시급했다. 연희야. 대감마님, 다 저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연희가 들어와서 목을 조르는 통에 우리 아이가 위험해질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그만. 저도 제 값을 치르겠습니다. 제발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대체 너까지 왜 이러는 것이냐?
유인홍에겐 쉽게 납득할 수 없었던 딸의 죽음.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첫 무적의 안위가 위험에 처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절대 이리 밖으로 새어나가서 난이 된다. 연애는 혼인이 하기 싫어서 방에서 자결을 할 것이다. 당장 옷을 갈아입히고 내일 아침 포도청에 알려거라. 이 옷도 함께 태워서 없애거라. 결국 첫 무적에게 속아 넘어간 유인홍의 지시로 인해 연희의 죽음은 자살로 위장됐던 것. 대감마님께서 태우라고 하셨는데 이래도 될까? 우리도 만약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전하! 전하! 여종의 말대로 피 묻은 옷이 우물 속에 있었다 하옵니다. 내가 어찌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딸을... 대감! 아닙니다. 저것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시끄럽다! 당장 그놈을 데려오거라! 대전아! 막창아. 놀랍게도 살아있었던 대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전하! 전하! 무슨 일이냐? 전하, 제가 알아본 결과 대산이는 그 시각 다른 곳에 있었다 하옵니다. 뭐라? 연산군은 대산의 자백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옥에 있는 이들에게 대산이 죽었다 흘리거라. 그리하면 그 아내인 여종은 분명 진범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찌 감히 종과 사통하는 것도 모자라 그 딸까지 죽여! 이 어망하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내 딸을 용납을 해. 넌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연산군의 뛰어난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건의 진범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유인홍의 첩은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해 사망하게 되었고요. 여종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형을 언도받고 사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딸의 죽음을 자살로 덮으려고 했던 유인홍은 위증죄로 말미암아 결국 북방으로 귀향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첩과 사통을 나눈 대상, 남종 대산은 결국에는 사면령이 떨어져서 풀려나게 되었고요. 옆마을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죄인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한 이는 청나라의 태후였다. 그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주제를 알고 설쳤어야지. 누구에게 반기를 드는 겁니까? 그녀는 독재적 성향이 강했던 터라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마마. 특히 정적들을 가차없이 처단해 어떻게든 정치에서 배제하려 했다. 하늘이 내리는 천벌이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폭정을 일삼은 자, 그녀는 바로
청나라 권력의 실세 서태후였다. 황제 위의 권세를 누린 그녀는 엄청난 보석과 장신구로 치장하며 사치와 향락의 세월을 보냈는데 마마! 태호 마마! 왜 이리 소란인 게야? 태호 마마, 지금 마마께서 오고 계십니다. 뭐라? 어서. 대체 누가 오길래 천하의 서태후가 이리도 두려워하는 걸까? 기별도 없이 여긴 갑자기 어인일인 게야. 오늘따라 굉장히 단아해 보이시네요. 서태후가 맞은 이는 놀랍게도 어린 공주였는데 그래. 그거. 뭘 말이냐? 이게 이번에 서양에서 들었다는 그거 맞죠? 그래. 새 것을 사주겠다. 이게 지금 갖고 싶다고요. 원하는 거 뭐든지 가져도 된다 하셨잖아요. 중국사 최악의 악녀 서태후를 꼼짝 못하게 한 이 공주의 정체는 무엇일까? 당시 청나라는 어린 황제를 대신해 서태후가 섭정을 맡고 있었다. 의정왕으로 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국정을 도맡고 계신 태후 마마에 비하면 고생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래, 제게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태후 마마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열강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양인과의 교류는 대세이자 흐름이지요. 하여 정권도 바뀌었으니 이제 우리가 꿈꿨던 근대적 개혁을 시작하기엔 아직 이르지요. 공친왕 말만 따나 정권이 바뀐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어수선한 시국에 개혁이라니요. 황권을 강화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마마, 조금만 늦어도 열강들 속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옵니다. 아니, 하루 속히 공친왕, 내가 이 서태후가 그리안이 된다 못을 박았는데도 그리 우기시는 건 황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옵니다, 마마. 아니옵니다. 대체 어찌하면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럼 영수라도 내어주시죠. 하면 내 믿을 테니. 아버지,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제발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공친왕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 영수공주를 서태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마마, 태우 마마께서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지실 겁니다. 탄어를 위해 준비한 음식이거늘 어찌 멋지 않느냐. 먹거라. 굶어 죽을 생각이 아니라면.
어미가 아닌 내가 권하는 것은 먹기 싫다. 그런 것이냐? 아니옵니다, 태호마마. 회초리를 가져오너라. 볼기짝이 터지도록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으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래, 그리하면 되는 것이다. 서태후의 딸이 된 이상 함부로 울지도 웃지도 말거라. 감정은 아껴두란 말이다. 오늘부터 넌 서태후의 딸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알겠느냐? 마마, 괜찮으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 급히 가려다 보니 그만 송구합니다. 송구할 짓을 왜 해? 마마, 조심성이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또 제대로 못 보는데 나란 일은 제대로 보겠어? 시작해. 예. 어느덧 공생활에 익숙해진 영수공주는 서태후를 등에 업고 횡포를 일삼았다. 그래서 몽둥이 찜질을 해줬다. 제게 모욕감을 줬거든요. 그래, 잘했다. 아주 잘했다, 영수야. 폭력만이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비로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보람을 느끼는구나. 서태후는 자신을 닮은 영수공주를 아끼며 총애했고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래, 영수야. 우리 같이 산책이나 나가볼까? 예, 어마마마. 오냐? 왔느냐? 어마마마, 누구이옵니까? 부마가 될 사람이다. 예, 부마요. 예? 부마요? 뭘 그리 놀라는 것이야. 적당한 혼처가 있어 서둘렀다. 자, 인사하거라. 고륜부마 경수의 아들 부찰 지단이라 합니다. 영수공주입니다. 영수공주는 서태후가 간택한 산에 지단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은 급작스럽게 만났지만 행복한 혼인 생활을 이어갔다. 네가 감히 주제도 모르고 태호마마의 신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냐? 마마, 오해시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인연이 아직도! 지단은 우연히 영수공주가 궁녀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너 같은 것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뭡니까? 그만하시지요. 서방님은 상관 마십시오. 그만 가보거라. 뭐 하시는 겁니까? 서방님까지 잘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리 억지로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라뇨. 그게 무슨... 손은 왜 떱니까? 눈물은 왜 그렁이십니까? 그것은 서방님이 뭘 안다고 나서시는 겁니까? 넘겨짚지 마십시오. 부인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부인이 더 괴롭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게 왜요? 자기 자신을 버려가며 그리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힘 있는 자에게 무릎 꿇지 말고 약자에게 나누고 베풀며 그리 삽시다. 우리같이 힘 있는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을 돌봐야 한다. 많이 베풀고 나누고요? 그렇죠, 아버지? 그래. 변해버린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잊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영수공주. 그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서태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살기로 마음먹는다. 어마마마, 어디 못 먹고 죽은 귀신이라도 붙으신 겁니까? 뭐라? 백성들은 전쟁이 흉년까지 겹쳐 보리밥 한 그릇 먹기도 힘들다던데 민심도 적당히 챙기셔야지요. 공주, 뭘 잘못 먹은 것이냐? 어디서 감히 네가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야?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고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영수공주의 확연히 달라진 태도. 그런데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 무슨 무리한 행동인 게냐?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어디서 감히... 혹시나 싶어 와봤는데 소문이 사실이었습니까? 뭐라? 적당히 즐기시고 목숨은 살려주시지. 못하러 같이 지낸 사내들을 죽이시는 것이옵니까? 오냐오니 해주니까 이제 막 가자는 게로구나. 막 나가는 건 어마마마시지요. 어찌 이리 사람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으시는지. 네가 지금 뭘 믿고 이리 날뛰는지 모르겠으나 나를 가르치려거든 나랑 싸울 준비를 하고 오너라. 알겠느냐? 서태후에게 반기를 든 영수공주로 인해 이들 모녀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갑자기 돌변하는 이유가 뭘까?
보는데 나란 애는 제대로 보겠어? 어릴 땐 욕심 많고 표독스러운 것이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어디 못 먹고 죽은 귀신이라도 붙으신 겁니까? 막 나가는 건 어마마마시지요. 어찌 이리 사람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으시는지. 이제는 날 경멸한다. 휴가 말까. 너였느냐? 공주를 그리 만든 게. 사방님, 왜 그러십니까? 사방님! 별것 아닐 것이오. 너무 심려치 마시오. 얼마 전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름시름 앓던 지단. 급기야 각혈까지 한 것인데 사방님! 결국 지단은 손을 써볼 새도 없이 죽고 말았다. 네 서방 명이 짧은 것을 어찌하겠니? 이젠 내가 알던 이 서태후의 딸 영수공주로 다시 돌아오거라. 서태후는 영수공주가 지단 때문에 변했다 여겨 그를 서서히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사람 목숨 귀히 여기지 않는 자, 그 끝이 어찌 되는지 꼭 보여줄 겁니다. 네, 이 허원을 재건하라 시킨 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 geb니까? 그것이 워낙에 돈이 많이 드는 데다 인력 또한 부족하여. 이렇게 답답해서요 원. 돈이야 세금을 걷어들여 충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태우마마, 흉년이 들어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세금. 내가 지금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요. 다른 방법을 찾으란 말입니다. 다른 방법을! 마마, 이런 방법을 써보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그래, 무슨 좋은 방도가 있더냐? 나라의 수많은 노비들에게 돈을 걷는 것이옵니다. 뭐라? 노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더냐? 노비들이 노비가 아닌 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비의 신분을 바꾼다. 영수공주의 뜻밖의 제안. 대체 그녀의 의중은 무엇일까? 여봐라. 물 한 잔 갖고 오너라. 왜 아무도 없느냐?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문을 열어보거라. 여봐라! 여봐라! 방 안에 갇히게 된 서태후.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사실이옵니다. 우리 군함의 큰 포들은 포탄이 없어 사용해보지도 못했다옵니다. 그건 약갑니다. 태우 마마께서 새 군함에
건조비를 끌어다 이하원 재건에 쓰는 바람에 이번 해전에서 대패를 했다 하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지키시겠습니까? 나라의 안위를 위해 개혁파 세력들이 광서제에게 간언을 한 것인데 짐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소. 폐하, 신들이 돕겠습니다. 폐하를 도와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허니 부디 용기를 내주시옵소서. 폐하, 어쩌면 이번이 우리가 백성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한참 밀담을 나누던 그때 누군가 이들을 찾아왔다. 예고 없이 등장한 이는 바로 영수공주였는데 아니, 누이가 여기는 어떻게?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광서제 역시 서태후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상황. 결국 그는 개혁파 세력들과 함께 서태후를 유폐시켰던 것. 어마마마. 그래 영수구나. 누가 이딴 짓을 한 건지 나 좀 꺼내다오. 어서 나 좀 꺼내다오. 그건 아니 됩니다. 뭐라? 권력에 사로잡혀 추한 모습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민심을 돌보지 않는 태후마마, 저 힘 필요 없습니다. 걷어준 우리도 모르고 니년이 진정 미친 개라구나. 아, 노비제를 없애주신 건 감사합니다. 덕분에 노비들도 정당하게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노비들이 노비가 아닌 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탐욕에 빠진 서태후를 역으로 이용해 신분 차별을 없애려 했던 영수공주. 황상 어디 있느냐? 황상을 불러오거라! 황상을 불러오거라! 부르셨습니까, 태우마마? 황상 쥐새끼처럼 벌벌 떨며 지구모만 찾던 네가 어찌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일 수 있단 말이냐.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쥐구멍만 찾는 나약한 쥐라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 수도 있는 법이지요. 이제 그만 편히 쉬십시오. 내 너희 둘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문 열거라. 결국 권자에서 내려오게 된 서태후. 과연 이들 모녀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서태후가 유폐됨으로써 이 둘의 인연이 끝이 날 줄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인연은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광서제가 이끈 변법자강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며 서태후가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서태후가 죽을 때까지 그 곁을 벗어나지 못하고 수종 노릇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서태후가 죽은 후에는 선통제 푸이로부터 황실 여인으로서의 예우를 받았지만 이후 신의 혁명으로 인해 청나라가 멸망하자 퇴출되었고
지방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7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서태후로 인해 제대로 결혼 생활도 못 해보고 자식 하나 두지 못한 채 과부가 되어서 50여 년을 이 서태후 곁에서 쓸쓸히 늙어간 영수공주.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 공주로 태어나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던 그녀. 청나라의 마지막 비운의 공주였습니다. 나는 살수다. 내 목표는 단 한 사람. 난 그자를 죽일 것이다. 넌 뭐냐? 이놈이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볼 것이다. 이거나 정신 언제 차릴래?